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안에서도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는 시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종목 상담은 하단에 번호가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 가격,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검색어에 서울경제TV 하단과 동일하게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지난 방송 보기부터 해서 실시간 방송 보기까지 모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실시간 스트리밍이 떠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이 가능하고요. 하단의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종목 상담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짚어봅니다. 자, 코스피가 0.39% 상승입니다.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200선도 장중에 터치를 했는데 정오 지나면서 부러지기 시작해서 2173까지 하락 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금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느 정도의 착시는 있다라고 계속 보셔야 됩니다. 저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이 결국에는 전기전자 업종이 오르냐 마느냐고요. 전기전자 업종이 장중에 조정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다른 종목들도 함께 더 빠지는 경향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시장이 쏠림 현상이 지금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3,204억 원 삽니다. 근데 주로 지금 전기전자 업종만 지금 열심히 사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지금 오히려 외국인 매도 잡히는 업종이 더 많습니다. 기관도 184억 원 매도하는데 프로그램 매도만 좀 많이 지금 금융투자 쪽으로 나오고요. 나머지 뭐 투신이나 연기금 모두 보험이나 다 사고 있습니다. 개인 2,970억 원 오늘 상승장에서 파는데 주로 이 매도 물량은 전기전자 업종 급등해서 뭐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지면서 팔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고 이런 약간의 좀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종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꼬여가는 분위기인데 자 이제 코스닥 시장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745점 지금 76입니다. 4포인트 하락하고 0.5% 하락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그래프의 모습은 거래소와 비슷합니다. 1시경에 저점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전자 부품이나 2차 전지 관련 업종들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394억 원,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잡힙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현재 1,127원 3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장 초반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다 이제 오름세로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후가 접어들면서 기관의 돌발 매도로 인해서 지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소폭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어저께였죠. 현지 시간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동결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였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통화긴축 정책 조기 중단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9월달에 예정되어 있던 거를 6월달까지만 통화긴축을 하겠다라는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굉장히 훈풍이 불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준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어떻게 보면은 부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호재가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거기다가 통화 긴축까지 나와서 이제 장 초반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페드에서는 경제 성장 전망치를 당초 12월 발표한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한다는 또 발표를 함으로써 경기 둔화가 사실상 지금 가시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 가격이 급등을 하던 등 지금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경기 둔화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점도표로 인해서 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는 경기가 시장이 지금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같이 우리가 반도체 관련돼서 마이크론의 감산 결정을 해서 반도체 반사이익이 기대게 돼서 반도체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오늘 이제 이 반도체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 1,600개 정도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실질적으로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림막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반사이익도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그 당초에 일본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증설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어저께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D램이라든지 비메모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옴으로써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이제 나와서 오늘 외국인이 주구장창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도 평택에다 증설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이천 농장, 그리고 게다가 요즘에 이제 용인에다가 새로운 신사 부지를 확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증설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론이 감산을 함에도 있음에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혜택을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현재 그 D램이라든지 낸드와 관련된 재고 물량이 상당 부분 지금 상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은 그 감익 구조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지속적으로 실적 전망치가 앞으로도 기저효과가 아닌 계속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빠져나오는 투자 전략이 지금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는 기술적 분석상 2250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상승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미중무역 협상이라든지 브렉시트가 불확실성이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하락 내지는 박스권 장세가 났기 때문에 오늘같이 급등을 했다면 차익 실현하는 투자가 유효해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그 소개해드릴 종목은 케어랩스라는 회사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디지털 마케팅, 그 가운데서도 헬스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회사가 그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 게 굿닥하고 그리고 바비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헬스케어 앱 중에서는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하고 방문자 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이 시장 성장을 통해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운로드 횟수도 증가를 하고 있고 사용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이 앱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그 우리가 병원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어플을 검색을 할 때 병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수수 후기,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더 진전이 돼가지고 굿닥이라는 결제 원스톱 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서 기존의 병원 접수부터 해서 이제 그 처방 전 데이터 처방까지, 그리고 우리가 실비보험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실비보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기대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헬스케어 말고도 이제 뷰티 쪽에도 지금 진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뭐 네일이나 에스테틱, 마사지, 이런 뷰티케어 같은 서비스 이용권을 쿠폰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함으로써 신규 사용자 수가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손절가는 23,000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케어랩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H조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는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 스톡프렌즈 이재규 수석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과 함께 이제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주 대표님부터 출발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가 되겠는데요. 솔리드는 통신망 중계기 전문 회사입니다. 통신 장비는 무선 통신과 유선 통신으로 나뉘는데 동사는 이동 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무선 통신 중계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 3사 모두에 장비를 납품하는 중계기 업체 중에서 유일한 기업일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 3사와 일본 및 북미 주요 통신사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 해외에 총 8개의 현지 법인 및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 20여 개국에 유무선 통신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지국에서 모은 무선 데이터 신호를 중앙장치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모바일 프론트홀 장비인 클라우드 무선 접속망 장비에서 높은 시장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에서는 분산 안테나 시스템 중심으로 견조한 매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G 통신 서비스는 전파 도달 거리가 짧아서 기지국 또는 중계기를 보다 꼼꼼하게 배치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건물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서 초기에는 건물 안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물 내부 중계기, 인빌딩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계기를 주력으로 하는 동사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작년 매출액 2,178억 원, 영업이익 약 16억 원, 순이익 160억 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턴어라운드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국내 및 미국 통신 사업자의 5G망 투자 본격화로 유무선 통신 장비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주 지역에서는 4분기에 매출 반영이 지연됐던 수주권에 대한 납품이 1분기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5G 설비 투자 붐으로 인해 올해도 연간 최대 매출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종가를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4,300원, 손절가는 3,0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2002년 설립되었고요.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의 생산 및 시험 검사 시스템의 개발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2012년에 코스닥에 상장하였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영상 처리, 로봇 정밀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영상 처리를 요구하는 다양한 테스트 검사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부터 도래한 스마트폰 시장으로 인해 사업 호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3년도부터는 보유한 기술력을 응용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3D 프린터 분야에 진출하여 다수의 3D 프린터를 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는 고속으로 고품질의 대형 출력물을 3D 프린팅할 수 있는 고속코어 쉘 광중합형 대형 3D 프린터 개발에 성공하여서 산업용 3D 프린터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사람이나 사물을 입체 형태로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폰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스마트폰에 TOF, 타임 오브 플라이트 약자인데요. TOF 방식 3차원 센싱 모듈 탑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TOF는 적외선과 같은 빛이 피사체에 도달했다가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심도를 계산하고 3D를 구현하는 게 골자인데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도 인식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에 TOF를 접목하는 건 처음인데요. 손안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에 3D 센싱이 접목되면서 AR 및 VR 서비스와 게임 등의 활성화도 예상되는데 앞으로 TOF 방식의 3D 센싱 카메라 모듈이 채택된다면 동사의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지속될 것입니다. 내재 가치 대비 과도하게 하락한 지금이 매수 적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2,700원, 손절가는 8,9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Y솔이 되겠습니다. Y솔은 휴대폰에서 사용되는 RF, 라디오 프리퀀시 무선 주파수 솔루션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 공급하는 전자품 설계 및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Y솔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것은 소필터인데요. 소필터는 서피스 어쿠스틱 웨이브 필터라고 해서
표면 탄성파 요과기로 합니다. 이 소필터를 생산하는데 이거는 고주파 기술을 기반으로 휴대폰 통신 시에 특정 주파수만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핵심 RF 부품입니다. 2010년도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LTE 방식의 4세대 통신 시스템이 확장되면서 폰당 탑재되는 필터의 개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소필터는 반도체 생산 및 조립 공정을 통해 생산되어 당사를 통한 직접 판매 또는 중국 천진 소재, 천진위성전자 유한공사를 통해서 간접 판매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G 스마트폰의 소필터는 50개가량 채용됐는데 5G 스마트폰은 60에서 70개까지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5G 관련주로서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고 매출 또한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당사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매출 증대 및 사업 다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선 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서 무선 기능의 독자적 수행 영역을 모듈화하는 RF 모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RF 모듈은 휴대폰에 채용되는 소필터 내장형 모듈과 스마트 TV 등에 적용되는 와이어리스 커넥티브 모듈 등이 있는데 스마트폰용 부품의 복합화, 소형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모듈 제품은 지속적인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와이어리스 모듈은 블루투스, 와이파이, NFC 모듈 등으로 확장되어서 스마트 TV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생활가전, 사무기기, 난방기기, 차량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응용되고 사용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5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이니텍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97년 설립된 회사로 2011년 KT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니텍이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정보 보안과 금융 IT 사업 등 두 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보안 사업 부문은 국내 최초 인터넷 뱅킹 통합 보안 서비스를 시작으로 데이터 암호화 영역과 이를 인용한 통합 인증, 권한 관리 등의 사업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금융 IT 사업 부문은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 백업 및 ASP,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딩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5G 통신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보안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동사의 정보보안 솔루션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점에 와 있는데요. 5G를 통해 진행될 다양한 신산업에서 보안 사고로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5G 통신망 증설과 보안성 강화 사이에 균형을 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고속기관망의 보안 취약점에 대응하는 기술을 제품화하고 국내 유통망에 적용하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약 70억 원 가량 규모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G는 앞으로 실생활에 도입될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등 첨단 산업 대부분의 주축인 만큼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따른 후폭풍이 4G 환경보다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5G로 연결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의 해킹 등을 당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인명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면 5G 관련 모든 산업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5G 보안 솔루션을 보유한 동사는 최대의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시장 확대에 대응해서 하드웨어 칩 기반의 보안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발해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사물인터넷 보안업체 중 최고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습니다. 금융 IT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호 인터넷은행인 K뱅크의 금융 시스템 통합을 담당했고, 카카오뱅크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는 등 인터넷 은행의 시스템 통합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동사가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성 자산만 1,300억이기 때문에 시총만큼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알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8,600원, 손절가는 6,1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 한양 ENG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설비에 필요한 청정 배관, UHP라 하는 것과 화학약품 공급 자치 CCSS를 만드는 회사이며 클린룸 공사 및 유틸리티 시스템 설계 및 시공 분야에서도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약품 공급 장치 CCSS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일정한 비율로 섞은 뒤에 설계된 프로그램에 따라 혼합된 화학물질을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전공정, 후공정에 모두 사용되고 있는데 비교적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비중은 엔지니어링 사업부 76%,
화학약품 공급 장치 24%로 구성되며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향후 긍정적인 요소는 국내 IT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매년 60조 원씩 3년간 18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국내 생산 거점인 평택을 중심으로 130조 투자, 30조는 중국, 베트남, 해외 생산 설비 증설, 20조는 기업 인수합병에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설 투자의 대부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집중되는데 2018년은 32조를 투자했고 올해는 29조 5천억, 2020년은 27조 2천억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바 당사의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 관련 발사체 연료 주입, 배관 설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매출 비중이 낮지만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우주 산업 관료주로 부각되고 있기에 관련 기술이 발전할수록 향후 이 우주항공 분야에서의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은 7,888억 원, 영업이익은 970억 원, 순이익은 761억인 반면에 시가총액은 2,800억 밖에 되지 않아서 초저평가 국면임을 알 수 있기에 지금이 매수 적기라 판단합니다. 목표가는 19,500원, 손절가는 13,5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부터 한양 ENG까지 5종목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이재규 전문가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아침부터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머니가 EPS라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침부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머니가 EPS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업체로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시장 모멘텀이 살짝 꺾이는 듯 했지만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도체 중에서 3D 낸드 플래시에 관련되어 있는 적층수 확대에 대한 부분은 시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장비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장비에 대한 비중 확대 역시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다변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 장비의 비중 확대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이 올해 퀀텀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을 하면서 이 머니가 EPS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분도 메리트가 있겠지만 디스플레이 장비에 대한 메리트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장비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2019년도 1분기, 그러니까 지금 1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매출이 약 1,200억대에 영업이익을 한 5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 1분기를 저점으로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지속적인 반등이 예상되고 있다는 거죠. 2분기, 3분기, 4분기로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지만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머니가 EPS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오늘의 종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2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자화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이 자화전자라는 종목은 그 IT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있는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전장 장비에도 부품들이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면 동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상승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명분들이 있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는 것만큼 강한 상승 명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자화전자가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선들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 그 성능 향상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급폰이나 프리미엄 폰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손떨림 방지 기능이라든지 오토포커싱이라 그래서 자동적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이런 부품들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고정비를 절감했었던 효과와 2019년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부품의 매출 증가, 그리고 2019년도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도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화전자가 이제 스마트폰에만 납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장 장비, 그죠? 요즘에 뭐 수소차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수소차에 현대차에서 만든 수소차에 이미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TTC 히터라고 해서 스마트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장 장비에도 납품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자화전자의 주가 상승을 좀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오늘 종가로 하고요. 목표가는 1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둘 다 IT 종목이었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대한약품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대한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링겔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요즘에 이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과거에도 높았지만 지금은 더 높아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시더라도 그 수액을 맞는 게 뭐 3일, 4일 이렇게 좀 짧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입원 일수가 길어지면서 그에 따른 매출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링겔 뭐 수액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수액제 회사인데 이 대한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에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게 나오는 회사예요. 시가총액은 2천억대고요. 일단 일반적인 제약 바이오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레이스 자산운용에서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고령화에 따른 이번 인수 증가로 인해서 점진적인 매출이 상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장대형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120일선을 좀 밟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가 밑으로 많이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일날 감사보고서도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어쨌든 오늘 매수가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로 좀 잡아보고요.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순절가는 38,000원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목인데요. 네 번째 종목 같은 경우도 의료기기 관련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인데, 임플란트 한다라는 이야기 주위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인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에 관련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이 치아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비용들로 인해서 그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작게 측정이 됐었는데, 작년에 나왔었던 그런 반품 충당금이라든지 뭐 대손 상각비 같은 것들은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작년에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올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는 매출이 5천억을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400억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점유율이 높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인데, 중국이나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견조한 성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세계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치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같이 만들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빨이 완전히 100% 멀쩡한 사람들이 없어진다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치아에 관련되어 있는 수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같은 경우도 매출에 대한 메리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만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58,000원, 목표가는 58,000원, 그리고 순절가는 5만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요. 며칠 전에 5G 관련주들이 한번 강하게 올라왔었죠. 제가 마지막 종목으로 준비한 종목은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 업체예요. 5G에 관련되어 있는 통신 장비 업체이기도 하고 자동차 부품에도 들어가고요. 에너지 전력 저장 장치라고 해서 ESS도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 기업을 가지고 온 가장 큰 이유는 5G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도 이제 5G 관련주들 중에서 몇몇 종목들이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5G를 육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5G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솔리드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5G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두고 그 외에 자동차 부품이나 ESS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좋은 메리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5G 관련주에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중국계 5G 관련주에 대한 그런 보안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국내 5G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보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종가로 편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오늘의 종가 그리고 목표가는 2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800원으로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닉을 주 대표님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닉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추천가 아래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하유미 마스크팩으로 유명해진 회사고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만들고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있을 이제 호재를 본다 그러면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중국 관광객 5월까지 3,000명 이상, 3,000에서 많으면 10,000명까지 유치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한한령 조치 후에 최대 규모인 중국 관광객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회사의 수혜가 예상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주가 조정을 좀 맞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한 달간 매집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꺾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등이 나와야만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반등을 주지 못하고 밀린다 그러면은 손절가 터치할 때는 손절을 과감하게 해주시기 좋겠고요. 그리고 반등 8,900원 이상의 반등이 나온다면 홀딩 전략으로 이렇게 투트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닉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엔 어떤 종목이 좀 단기 접근하기 좋아 보이십니까? 네, 아까 추천 종목 중에서 와이솔의 흐름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4G 스마트폰에서는 동사가 생산하는 이제 소필터 기준으로 소필터는 특정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그런 핵심 RF 부품인데요. 4G 환경에서는 50개 정도의 필터가 필요했다면 5G 환경에서는 60에서 70개가 필요합니다. 또 단가도 높고 또 개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5G 환경이 앞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이 동사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차트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오늘은 좀 올랐다가 밀리는 흐름이거든요. 3% 가까이 올랐다가 밀리지만 사실 차트의 모양상으로는 좀 당분간 저항도 없어 보입니다. 흐름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주봉의 흐름상 이 구름층을 뚫고 가버리게 되면 최고점이 2만 원도 돌파할 수 있는 좋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흐름에서의 오늘의 고점 그리고 주봉에서의 구름층 17,150원 위를 뚫어버린다면 2만 원까지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 국면에 처해진다는 것을 유념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이솔까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재규 전문가 P&E 솔루션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P&E 솔루션을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지만 제가 말씀한 날부터 오늘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가 0.2% 정도 올라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꺾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P&E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일단 수익이 나고 있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보다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을 좀 확정 짓고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저번 주에 15,500원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지를 받아주면서 지수가 돌아서면 목표가를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내일부터 다시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매수가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했다가 재차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면 2차전지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홀딩도 가능하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좀 단기 접근하기 좋을지 여쭤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할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에서는 지금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데 원익 IPS라는 종목이 가장 안정적으로 오래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장비 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장비에 대한 메리트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2019년도 1분기가 실적상으로 가장 안 좋았었던 시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어쨌든 성장성을 보고 가고 2분기, 3분기를 보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을 해보신다면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로서의 메리트도 굉장히 커요. 상대적으로 따져봤을 때 반도체 관련 매출이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디스플레이 장비에 대한 매출보다는 약간 고부가 가치이긴 하지만 디스플레이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계속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접근 종목 원익 IPS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바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주 대표님은? 네, 오늘 장 특징을 보게 되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상승이 컸거든요. 예. 그중에 테스를 좀 보고 있는데 테스의 흐름이 오늘 장중에 11%까지 오를 정도로 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반도체 장비 업황 앞으로 호황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에 삼성전자가 제2 평택, 삼성전자 제2공장인 평택을 원래 6월달 완공 예상했는데 3월달로 좀 조기 완공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체인 테스가 최근에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큰 상승을 가져왔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고점이 2750원을 터치하거나 또는 뚫어주기를 바라는데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매물대를 돌파하고 크게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약간 주춤거리는 상황인데 앞으로 다시 상승 전환에서 2750원을 터치하거나 돌파하게 되면 당분간 저항이 없는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저항이 없고 주봉으로 보게 된다면 60주선에서 한번 저항이 올 수 있거든요. 21,700원 거기서 매도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 꼽아 주셨고요. 이재규 전문가께서는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시던가요? 네, 지금도 아주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로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 기업인데 오늘 지금 7%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원익 IPS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업황이 접힌다, 안 좋아진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 그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2분기나 3분기에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낮아진 눈높이에만 맞춰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 업종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를 특징주로 가져와 봤는데 장 초반에 강하게 올라왔다가 밀림이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죠. 그래서 거의 장중 고가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테스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만 좀 안정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관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는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뭐 오늘 특징은 전기 전자 업종 전체가 꼽혀진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한 분은 테스를, 한 분은 SK 하이닉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종목 7117번님의 종목입니다. 웰바이오텍이고요. 4,820원의 비중 30%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주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동사 웰바이오텍은 45년간 가족 사업을 영위했던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가 보여주는 것은 현재 실적을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진다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 보기에는 매출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트 모양상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우를 따져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3,740원을 하향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해도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5,100원까지의 제한된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등하면 5,100원대에서 매도, 그리고 3,740원을 하회하면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웰바이오텍에 대한 손절 라인들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41번님께서 올릭스 74,100원의 비중 30%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 올릭스는 어떻게 할까요? 네, 올릭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는 오늘만 바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며칠째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저점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신규 상장주들은 많이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올릭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시장의 모든 정보들이 오픈이 돼서 회사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30%나 가져가는 것은 일단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낙폭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의 의견을 드리지만 단기 목표가는 67,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0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10%만 남겨놓고 비중 축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으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59,000원을 이탈할 경우에 저는 이때도 역시 10%만 남겨놓고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려보자면, 신규 상장주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각광을 받을 때도 있고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가게 같은 것을 오픈한다라고 했을 때 가게를 많이 예쁘게 꾸며놓고서 오픈을 하는 것처럼 주식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상장이 될 때 드레싱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면서 실제 가치보다 좀 뛰어나게 포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간을 둔 이후에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30%라는 비중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올라도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빠지더라도 비중을 줄여주시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접근 방법들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좀 덤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5966번님 오스템 4,280원에 비중 30%. 보유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동사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최근에 4년 정도의 그 매출액 현황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적의 현황이 지금 차트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위험한 국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저점인 3,410원을 하회하게 되면 계속해서 지지라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3,000원 이하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동사가 실적이 개선된다거나 또는 새로운 재료가 있다거나 신사업을 발표한다거나 그러한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없다 그러면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3,410원 하회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거기서 손절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주가가 부양하는 재료가 나와서 상승으로 턴한다면 4,250원에 역시 그 자리도 손절이 되겠죠. 4,250원까지 제한된 상승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금융주입니다. KB금융이고요. 5508번님께서 48,000원에 비중은 같네요. 30%.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재규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네, KB금융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작년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는 그런 테마성이 강한 변동성이 큰 종목들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흐름은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30%라는 자금이 단기적으로 들어간 건지 장기적으로 들어간 건지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조정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점진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KB금융은 홀딩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중이 30%라서 한 20%까지만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지정해드리는 손절가와 목표가에 따라서 그렇게 비중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13일 날 만들었던 연중 저점이죠. 41,800원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47,500원을 드릴 텐데 사실상 47,500원까지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미 돌아섰다라는 걸 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47,500원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조금 더 끌고 가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센티비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별로 없는 종목이다. 그 대신 41,8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20%만 남겨놓고서 비중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만약 주가가 올라와서 47,5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판이 바뀐 거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서 상담 요청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5689번님께서 한류 AI센터 3,140원에 오늘 비중 30%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3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한류 AI센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AI, 인공지능 또는 블록체인 관련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전 이름이 바이오닉스진이었습니다. 바이오도 했던 얘기죠. 그러나 이제 바이오와는 상관이 없는 회사이죠. 최근에 자회사 온코팹을 매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 구조조정을 하고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3,100원대, 사실 개인들이 3,100원대부터 3,500원대까지 매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고 다양한 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최근에는 마리화나 시장에도 진출하고 또 인공지능 외에도 또 인공 강우와 관련된 그러한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얘기를 내놓고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떻게든 주가를 부양하고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죠. 그러나 그런 전략들이 실제 현황 매출과 실적과 마저 떨어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와 같은 전략들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전 저점이 2,300원도 하회할 수 있어요. 차트 흐름을 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많다 이거죠. 그럼 2,300원을 깨면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되겠고요. 또 미세먼지 관련해서 인공 강우와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한번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가 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기회를 노려서 잘 매도하고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류 AI 센터에 대한 이야기 타이밍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8005번님 칩스앤미디어 7,180원에 비중 10% 목표가가 궁금하다 하셨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네, 칩스앤미디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개발 사업으로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하는 회사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는 오늘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어요. 사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적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게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이 회사의 당일 거래 대금이 2억 정도 됩니다. 3억 정도 되는 상황이네요. 30억 정도 되는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제 거래량 대비해서 10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뭐니 해도 SK하이닉스의 반등 그리고 IT 장비주들에 대한 반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0%의 비중이라면 충분히 홀딩도 가능한 상태고요.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는데 매도하지 마시고 저는 홀딩을 권해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7,700원대에 잠시 매물대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8,500원까지를 목표가로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자면 7,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좀 갑작스러운 상황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상 며칠 동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IT 장비주들이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직까지는 못 올라오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SK하이닉스가 갭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7%대까지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이 IT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도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칩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전 홀딩을 권해드립니다.
네, 칩셋미디어 홀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바로 또 이어갑니다. 이번엔 3660번님의 흥국 FMB 9,120원의 비중은 35%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동사는 프리미엄 식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3월달 이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실적주이기 때문에 되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이제 9,000원대 매수를 하셨지만은 매수가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매일같이 7,950원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7,950원의 매도를 걸어놓고 장에서 대응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갑니다. 4337번님의 세아베스틸이고요. 21,100원의 비중 20%. 보유 여부가 궁금하다 하셨는데 뭐 가져갈지 말지 좀 정해달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재규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세아베스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사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생긴 회사예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실적적인 부분이 아주 가파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우리나라 시장의 폭락장에서 연중 저점을 세웠죠. 작년 11월 달에 연중 저점을 15,150원으로 잡았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올라오는 과정에서 오늘 2%대의 조정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추세가 좀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긴 호흡으로 끌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이 20%란 비중도 뭐 테마주라든지 급등주라든지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니라 이런 세아베스틸 같은 종목을 조금 더 홀딩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긴 호흡으로 뭐 날씨 더워질 때까지 보유하시는 걸로 해서 25,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길게 여름까지 25,000원까지 홀딩 말씀해 주셨습니다. 6564번님의 나노메딕스 종목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메딕스 매수가가 9,268원인데 여러 번에 걸쳐서 아마 매수하신 것 같아요. 비중도 높네요. 40%.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동사의 내용들을 이제 깊이 있게 좀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래 업황, 이 동사가 하는 업종은 이제 소방차 제조를 하는 회사인데요. 바이오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자회사를 바이오 회사로 두고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바이오 회사의 이제 껍질을 벗길지도 모릅니다. 네오나노메딕스라는 또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매각을 해야만 또 구조조정이 나와야만 회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사실 고평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영업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개인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 나노메딕스 작년도 12월 달에 갔던 4,900원대를 깨게 되면 계속해서 하락할 것입니다. 적정한 시가총액을 갖는다 그러면 지금의 가격도 사실 고평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바이오 진출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2만 원이 넘는 그 같은 상승을 기록했었죠.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서 잘 대응하시는 게 좋겠는데 손절을 잘 잡으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강력한 재료가 나와야만 6,600원의 그 매물대를 뚫게 됩니다. 매물대를 뚫게 되면 7,0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해요. 그럼 7,000원대 매도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하락의 패턴으로 접어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4,900원을 깨면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노메딕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8296번님의 나노엔텍 6,100원에 비중 높네요. 6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재규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네,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체외 진단 의료 업체죠.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성장성도 있고 앞으로 주가 흐름은 좀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1,000억대인 회사가 1년 영업이익이 한 20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회사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좀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60%라는 것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비중을 뭐 30% 이내로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주가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 기술적인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한가는 아니었죠. 플러스 14%가 올라온 날이 지난 1월 18일입니다.
지난 1월 18일 날 14% 정도의 급등이 나온 이후에 옆으로 계속해서 누워있는 상태예요. 살짝 올라갔다가 밀렸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 일단은 보유의 의견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래 끌고 갈 종목은 아니고 주가의 반등이 좀 나와줘서 매수하셨던 6,100원까지 보기보다는 단기 목표가는 제가 일단 6,000원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0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비중을 30% 이내로 좀 줄여주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장중에 4,900원을 이탈하면 이때 역시 비중을 30% 이내로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좋지만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6,000원까지를 단기 목표로 잡겠습니다. 네, 나노엔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도 마감 지수 정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186포인트대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2200선도 오늘 장중에 터치를 했는데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장중에 2200선 장 초반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들 급등하고 나머지 종목들도 덩달아 올라가면서 오늘 2200선 장중에 터치를 했는데 근데 빠르게 지금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장중에 하락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약간의 V자가 좀 나오는 모습도 보여지긴 하는데 현재 포인트 오늘 장중한 중간 정도 지수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이 정말 강하게 매수를 오랜만에 3,768억 원이나 들어오는데 대체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는 지금 전기전자 업종에 국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업종 체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이 파는 업종들이 업종 자체의 개수만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개인 3,100억 원 팔고요. 기관 586억 원 지금 순매도 하는데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무려 2,860억 원이나 쏟아져 나옵니다. 투신, 연기금은 오히려 지금 사주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가 4%대, SK하이닉스가 무려 7.52%의 급등입니다. 그리고 LG화학도 5%대, 현대차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빨간불은 1위부터 5위까지만입니다. 거의 포스코도 거의 상승폭은 미미한 수준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하락 혹은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44.49포인트입니다. 5.27포인트 하락하면서 0.7% 하락합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볼 텐데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인데 반등폭이 더 미미하죠. 아무래도 지금 전기전자가 갖는 섹터 그리고 비중 자체가 거래소에 대비해서는 코스닥은 월등하게 적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오늘의 호재가 지수 자체에 반영되는 부분은 굉장히 적은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이 1,475억 원 오히려 사주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 전주체가 모두 지금 매도 포지션 잡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입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시총 상위주들의 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포진이 돼 있고 엔터주들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들 우르르 무너지면서 지수 자체 밀립니다. 시총 5위 포스코캠텍 한 종목만 지금 급등하는데요.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급등 흐름 그리고 대장주 포스코캠텍이 앞장서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체크합니다. HLB가 2.75% 하락하면서 8만 원 초반대까지 어느새 밀려 내려왔는데 메디톡스 재밌습니다. 0.5%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모두 밀리는 가운데 보톡스 관련주 대장주인 메디톡스는 0.5% 오히려 반등에 성공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상승 하락 오가다가 결국에는 상승권역에서 움직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36,000원대까지 밀렸고요. 펄어비스도 오늘 장중에 16만 원대 초반대까지 가파르게 밀려 내려가다가 지금 소폭 만회하면서 4% 후반대에서 마감 예상됩니다. 자,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쏠림 현상이 최근 장에서 이 정도까지 심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수 움직임과 나머지 종목들의 괴리감이 굉장히 큰 날이었습니다. 주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서는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질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승 종목은 200여 종목이고 하락 종목이 600여 종목입니다. 그러나 지수는 현재 0.37% 오른 것처럼 보이죠. 또 선물 시장과도 괴리감이 있습니다. 선물 시장은 지금 0.7% 지금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0.37%니까 2배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건 질적으로 좋다고 볼 수가 없죠. 일봉상으로는 마치 기준선 위에 올려져 있는 2,184를 기록하고 있지만
하지만 내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상승으로 턴한다 그러면 한 번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또 아래로 내려온다면 구름층 일목균형표 기준으로 구름층 아래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위험한 상황이고 질적으로 결코 좋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 주식 하나만 보더라도 4% 이상 계속 올려놓고 삼성전자 하나로 전체 지수를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개인들은 괴리감,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시장 한 번 더 보고 시장의 방향성을 논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왜곡이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내일 시장까지 좀 둘러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규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특히나 내일 시장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 뭐 예측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중점적으로 내일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내일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4개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까지가 4%, 7%, 6%에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이 4종목 가지고 지수를 1% 이상 올려놨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왜곡이 굉장히 심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4종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마이너스 구간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200종목 되고 하락 종목이 600종목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체감하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고 제가 느끼기에는 2019년도 들어서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이 나왔었던 2월 28일 이후에 가장 힘든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력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종합주가 지수는 그래도 견조하게 지지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텨주면서 지수가 견조하게 지지가 되면 내일은 또 다른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인해서 지지받았던 시장이 전체적인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며칠 동안 우리나라 시장,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태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둘째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오늘은 힘들었었던 게 어떻게 보면 맞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진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투자그룹 주마태 대표 스톡프레지의 이재규 수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상승폭은 0.36%입니다. 2184.88포인트에 장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좀 더 커졌네요. 0.82%나 빠지면서 743.58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2원 70전 내리면서 1127원 7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시장 아침 한때 상당히 올라왔었죠. 그러한 다음에 마이너스까지도 갔다가 지금은 코스피는 한 7포인트, 그다음에 코스닥은 하락해서 끝나는 모습. 선물하고 또 코스피하고 괴리가 있는 모습.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오전도 아니죠. 거의 한 2시까지는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어요. 쌍끌이를 매수를 했었는데 1시간 정도 남겨놓고
기관은 매도로 돌변하고요. 외국인은 매수로 돌변합니다. 매수로 강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수까지 해서 거의 1조를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1,500억 정도 매도를 합니다. 프로그램 매도까지 하면은 2,400억 정도 매도를 하죠. 기관의 특징은 기금이 745 매수했죠. 그러니까 기금이 매수하면 주가가 버티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기금이 740억 사면서 시장을 버티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은 전기전자 업종,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선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었죠. 아마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라고 했죠. 요거 때문에 지수하고 선물이 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피 지수는 여러 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다 합친 거죠. 근데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가니까 지수를 내린 거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올라간 거죠. 거기에 맞춰 선물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오늘 전기전자가 올라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재고가 많아서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량을 약 5% 감축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 수혜주 해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뛰어오른 거죠. 사실 그 두 종목이 안 쓰면 오늘은 주가가 마이너스로 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한번 보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올라왔죠. 이게 일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코스피하고 좀 다른 모습의 캔들이 나왔죠. 코스피는 여기가 십자 도지에서 윗꼬리가 길어진 상태고 삼성전자 양봉으로 끝내는 모습이죠. 근데 지금 이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면 좀 요 자리를 뚫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 사실 제가 이건 잘 못 뚫는다 그랬습니다. 개별 종목은 뚫을 수 있죠. 근데 이 삼성전자는 개별 종목으로 보기는 어렵죠. 시가총액 상위 1위이기 때문에 거의 지수와 같다고 본다면 뚫을 수 있는지 정말 좀 궁금합니다. 못 뚫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면 추세대 못 벗어났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시장의 방향성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 도래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오늘 7.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SK하이닉스가 7.6%, 삼성전자가 4%대 올랐다면 지수는 30포인트 이상 올랐어야죠. 과거에 전 종목이 빠지고 삼성전자 5% 올랐을 때 지수가 똔똔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두 종목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 정도 7포인트라면 사실 선방은 지수는 선방했지만 시장의 퀄리티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내다파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다파는 게 많다는 얘기는 시장의 투심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이슈로 올라오긴 했으나 향후 방향성은 봐야 되겠죠. 또 SK하이닉스도 차트가 똑같죠. 똑같은데 후행 스팬이 요즘을 좀 뚫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저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1, 2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와 같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못 뚫으면 결국 이 두 종목을 뚫어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결국 이제 시장의 진짜 방향성은 내일부터 한 이틀 거래 동안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일목균형표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열에 8번은 뚫지 못하는데 그 2번에 해당되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뚫린다면 시장을 약간 업그레이드 시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에 가서는 오늘 상승폭을 시장에 다 내주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어저께 미국장이요 하락을 했어요. 참 웃긴 상황이 발생했는데 왜 웃긴 상황이냐면요. 사실 이 FOMC가 이번 주 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특히 이 FOMC 회의를 통해서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행보를 보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기대치가 높았죠. 왜냐하면 이 시장을 이끌어갈 재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금리나 또 대차대표 축소 종료 이런 것이 시장의 핫 이슈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예상대로 됐어요. 대차대조표는 축소를 9월 달에 종료를 한다. 그다음에 금리 올해 인상 거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시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미국이 경기 둔화되고 있는 것을 연준이 인정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하루 정도의 리포트가 새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리포트에 따라서 방향성은 바뀌겠죠. 만약에 경기 둔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 새로운 경기 부양이 나올 수도 있어 뭐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요.
오히려 양봉이 큰 게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진짜로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구나. 그래서 중국도 경기 부양하고 있고 유로존도 TL 토론을 하는구나. 이런 식의 방향이 나온다면 쭉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실제로 연준을 제외하고 20이나 중국은 부양 쪽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행보가 아주 향후 시장의 기출을 주목하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이 모습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술적인 모습을 볼까요? 기술적인 모습을 보면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후행스팬이 캔들과 이격을 좁혔다라는 말씀 드렸죠. 이때 좁혔기 때문에 양봉을 안 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면 그냥 쫙 빠집니다라고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저께 무슨 말씀 드렸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캔들과 이격이 다시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만 더 밀어지면 확률적으로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는 거의 8, 90% 내려올 확률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연준의 성명서나 연준의 FRB 결과를 두고 새로운 리포터, 즉 긍정적인 부분, 포지티브한 부분이 나온다면 시장은 살아나겠지만 네거티브 쪽으로 흘러버리면 이거는 거의 100% 지난번에 후행스팬이 캔들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었던 올라갔던 부분을 다시 시장에 반영하는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중국과 무역 협상이 또 불투명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고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트럼프가 무역 분쟁을 일으켜서 문제가 된 거죠. 물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트럼프 행보지만 바둑으로 따지면 대마를 죽일 수도 있는 한 수를 던진 것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까지도 흔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빠르게 해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점점 시간이 늦어진다 그런다면 사실 이 시장 견딜 만한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결국 연준이 양적 완화나 새로운 부양책을 꺼내더라도 중국과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방법은 없는 거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다운그레이드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시장 투자가들이 위험 자산에서는 좀 회피 성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중국이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회사채, 아마 제가 예전에 중국의 회사채가 좀 문제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죠. 그러면서 디폴트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작년에 중국이요, 회사채가 디폴트가 사상 최대를 했습니다. 26조 원 정도 됐죠. 물론 중국 규모로 본다면 26조 원이 크진 않지만 이게 나오기 시작한 것은 결국 무역 분쟁에서 무역 분쟁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기업들이 수출길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중국 내에서 경기 부양을 해서 대출을 해준데도 재융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회사채 부도가 계속 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올라오는 거, 이거를 믿어야 되느냐? 저는 이제 거기에 관전 포인트를 갖는 거죠. 결국 지금 중국장 올린 것은 중국 경기가 좋아서도 아니고요. 실제로 무역 분쟁이 해결됐어도 아닌 거죠. 경기는 나쁘고 지표는 나쁜데 부양책이라든가 어떤 수급적인 동향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치고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죠? 지표나 또 GDP 성장률, PPI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방향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올라온 것은 일시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일부 됐고요. 일시적이 아니라면 이번 달에 월봉은 정말 커야 합니다. 지난달 월봉만큼은 나와야 되고요. 그 실제로 나왔을 때 시장이 인정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인정해주는 시발점도 역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뭔가 합의점을 가져가야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회사채 디폴트는 정말 많이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나라장 2200포인트 장중 터치를 했어요. 2200포인트 터치를 했는데 돌파를 실패했죠. 장중한 때 20포인트 이상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 그 모르는 모습을 통해서 시장은 이제 움직이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인 것 치고는 많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지금 2270 정도가 나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제가 아마 그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여드리면서
좀 차트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양봉을 세웠는데 코스피는 양봉을 못 세워 윗꼬리 아랫꼬리 생긴 십자 도지형이 나온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후행 스팬의 모습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후행 스팬까지의 공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올라서는 양이 컸던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는 공간이 없는 상황인데 더 오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역시 코스피와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라 본다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 자리를 뚫어줄지가 정말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재미난 것은 기준선 수평구간값 종가 고기에 딱 맞춰놓고 끝냈죠. 지금 보시면 지난 3일 동안 거기서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돌파하지 못하다가 어저께 내렸다가 아래권에서 양봉이 생겨서 되게 강하구나 했는데 오늘도 역시 올랐지만 결국 종가는 기준선 수평구간, 결국 기준선에서 또 한 번 매수 매도 균형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돌파하면은 기회가 오겠지만 돌파하지 못할 확률이 열에 8번 정도였는데 그게 해당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